안녕하세요. 박혜숙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강의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차례대로 날아오르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일단 쇼보기를 안 하고 그 두 번째 요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은 이렇게 시네마 4D라고 하는 글자를 만든 다음에 글자를 재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날아서 저 뒤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어떤 모델링, 애니메이션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그 순서를 갖다가 미리 제가 조금 알기 쉽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뭐 넘버링도 필요한 경우는 하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1교시, 2교시로 나눠지는데요. 1교시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에서 먼저 설명을 이렇게 처음 우리 모델링, 애니메이션 모델링 한 거를 해주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파워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2교시에서는 이거를 실제 제가 시네마 4D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 툴을 써서 요 만드는 거를 2교시에는 하는 거를 녹화를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파워포인트 요거를 갖다가 제가 강의 자료실에다가도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해서는 잘 안 되고요. 이제 여러 번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강의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출력을 하셔서 또는 다운을 받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응용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응용을 하는 방법들도 제가 2교시에는 아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화면을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글씨는 흰색이지만 요렇게 움직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한 글자씩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제가 요렇게 한 글자씩 해드리는 거를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카피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여러 개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해가 얘를 그룹으로 묶어서 원래 요렇게 하나거든요. 요렇게가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건데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널로 묶은 다음에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각각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뭐 TVN이면 TVN이고 OCN이면 OCN이고 뭐 KBS, MBC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뭐 사방팔방 다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1교시, 2교시에 나눠서 수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네마 4D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208호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할당된 그 PC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네마 4D라고 하는 요 아이콘을 구동시키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번 달에 그러니까 저랑 수업을 하면서 쓰시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요 모션 그래프입니다. 모 그래프가 모션 그래프예요. 모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그래픽 툴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써야 되는 게 주로 텍스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모션 텍스트라고 하는 요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펙터라는 데 보면 다양한 이펙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션 그래프에 보시면 요 모 텍스트를 활용을 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들어가면요. 자, 그래서 여기 자, 모션 그래프에 모 텍스트를 쓸 겁니다. 그래서 모 텍스트를 갖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시네마 4D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적용을 하시면 되냐면 요 글자의 두께를 갖다가 한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64cm 정도로 하시게 되고요. 요 텍스트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시네마 4D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디폴트로 그냥 맑은 고딕의 레귤라 타입에 얼라인을 미들로 맞췄어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지금은 처음 연습이시니까 여기를 저랑 똑같이 맞춰 놓으시고 다른 거는 하나도 손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얼라인만 미들로 맞추신 다음에요. 화면을 갖다가 그 퍼스펙티브 뷰에서 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회전을 하셔가지고 시네마 4D가 이렇게 정면으로 나오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네마 4D라는 글자 하나하나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려면은 여기 여러분들 우리 저번 학기 때 요 메이크 에디터블 버튼을 눌러가지고서는 그게 모델링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것처럼 글자 하나하나를 그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게 해주려면 요 메이크 에디터블 버튼을 누르시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시네마 4D 통으로 움직이게 할래.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2교시 때 제가 그 직접 그 실습을 해 보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 글자씩 쪼개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텍스트가 결정이 되고 나면 요 메이크 에디터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글자 하나하나를 쪼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엔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글자들이, 쪼개진 이 글자들이, 아까 제가 여기 첫 번째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회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얘가 어느 길로 움직이게 할 건가를 미리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어떤 길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패스를 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길을. 그래서 이 길을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 글자들이 움직이게 해주는 길이요. 이걸 모델링을 하려면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냐면 길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모델링을 해서 집어 넣어야 되냐면 바로 이 널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요 널이라는 오브젝트를 사용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 시네마 4D라는 글자가 움직여야 될 요 길들을 모델링을 해줄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이 연습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0 프레임, 30 프레임, 60 프레임 때 이 글자들이 어디 있어라. X, Y, Z 상에 어디 있어라를 설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모델링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이걸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시네마 4D라는 글자는 모 텍스트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널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 오브젝트에서 널을 선택하셔서 여기에 있는 이 널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엔요. 이 길이 세 가지 프레임을 갖다 설정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타트 포인트여야 하는 제로 프레임에 대해서 이때 제로 프레임 때 얘가 어디에 있기를 바라느냐 이거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작업이 제로 프레임에 대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제로 프레임이었을 때는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X, Y, Z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X는 0, 가로, 세로 높이죠. 세로로는 300, 그 다음에 Z로는 마이너스 600.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제로 프레임이었을 때 이 시네마 4D라고 하는 글자의 위치를 여기서 출발할 거야 라고 세팅을 하시고 나면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야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녹화하기 위해서 레코드 버튼, 요 빨간 열쇠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마지막으로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요 레코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 컴퓨터가 이 위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이 이게 1, 2, 3, 4가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눌러주시고 나면 자, 세 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설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프레임을 설정하는 대로 갈 겁니다. 자,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마찬가지로 너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이 밑에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 위치 잡아주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830, 300으로 입력을 하시고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레코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요 30 프레임을 깜빡했는데요.
먼저 이 위치를 정하시기 전에 이 프레임을 갖다가 30프레임으로 이동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0프레임 때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30프레임 때 이 위치로 오세요 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요 30프레임 때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프레임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엔 다시 XYZ를 그죠? Z축 높이로만 모두 위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버튼 누르고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0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때 이 시네마 4D라는 이 글자 세트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화면상에 이 널 포인트가 움직여야 되는 이 길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나중에 요 시네마 4D를 그 길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에 대한 세팅은 끝났고요. 자, 이제 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제가 조금 빠르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5번째 화면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요. 자, 이제 이 시네마 4D라는 글자가 이제 아까 메이크 에디터블이라는 걸 눌러서 하나 쪼개서 뭔가 속성을 설정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우리가 뭘 못했냐면 하나하나 쪼갠 다음에 그 하나하나 쪼갠 글자에다가 그죠? 아까 우리가 금방 그 전에 만들었던 패스 있죠. 30프레임, 60프레임, 0프레임 때에 그 패스를 세팅을 아직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해주는 작업이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모션 그래프에 가서 보시면 프랙처라고 하는 이펙트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기능인데요. 요 프랙처라는 게 뭐냐면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조각조각 쪼갠다. 한 글자씩. 이때 요 프랙처라는 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프랙처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면 화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단에 요런 게 생겨요. 자, 그러면 이 프랙처를 갖다가 어디에 적용하면 되나요? 글자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쪼갤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랙처라는 거를 마우스로 클릭하셔가지고요. 시네마 4D 요 모션 텍스트를 플러스 기호를 클릭해서 풀어버리면 이렇게 계층이 보입니다. 이때 이 프랙처를 갖다가요. 요 시네마 4D 밑으로 이렇게 종속시키시면 돼요. 여러분 예전에 많이 해봤죠? 이렇게 종속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네마 4D라고 하는 이 한 글자씩가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고 난 다음에 각각의 C, I, N, E, M, A, 4, D 이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제 경로를 설정할 거예요. 이 경로를 설정하는 거는 바로 이쪽 맨 오른쪽 화면에 있습니다. 자, 그렇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자 하나하나마다 아까 우리가 그 0, 30, 60 프레임의 길을 설정해 줬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이나 해줘야 돼요. 귀찮죠? 똑같은 작업을 8번이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한 방에 우리가 설정한 그 패스가 모든 글자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요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겁니다. 그래 놓으면 이 글자 하나하나가 이 똑같은 패스가 상속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화면에서요 나중에 프랙처를 선택하세요. 먼저.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프랙처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아이고 많이 움직이네요. 요 프랙처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 메뉴의 모션 그래프의 이펙터에 가시면 인헤리턴스라고 있어요. 인헤리턴스가 우리나라 말로 상속이란 뜻이에요. 뭔가를 상속시킬 때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인헤리턴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헤리턴스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자 화면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모션 텍스트 글씨가 있었고요. 널이 있었고요. 인헤리턴스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때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놈을 클릭하세요. 마우스로 이 객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속성 창이 보여요. 밑에 화면에. 그럼 여기서 이펙터를 클릭하세요. 여기 보시면 베이직, 코디네이션, 이펙터, 뭐 파라미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펙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자, 이제 여기서 세팅을 해줄 겁니다.
이때 인헤리턴스 모드를 뭘로 바꾸시면 되냐면요. 우리는 여기를 애니메이션을 할 거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여기 노드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헤리턴스 모드를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미리 경로를 설정해 놨던 정보가 이 널에 들어 있었잖아요. 이 널을 갖다가 이 오브젝트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쫙 끌어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이 글자들한테 이 똑같은 경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엔요. 보시면 애니메이션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널을 옮겨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헤리턴스 모드를 갖다가 보시면 인헤리턴스 모드는 애니메이션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0, 30, 60 프레임 때 우리가 애니메이션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엔딩을 갖다가 60 프레임으로 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스텝을 갖다가 5프레임 정도로 해주시면 5프레임마다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걸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나중에 얘를 1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되게 중요한 거여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애니메이션이 기본이요. 투인으로 돼 있어요. 자, 투인으로 했을 때랑 요 애니메이션이 프롬 아웃이 다르거든요. 요거는 눈으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화면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했었을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죠? 투인으로 해놨어요. 투인으로 해놓으니까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런데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얘를 프롬 아웃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프롬 아웃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얘만 바꿨죠. 그죠? 이걸 인헤리턴스를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얘도 프롬 아웃. 그 다음에 얘도 세 번째 것도 인헤리턴스를 프롬 아웃으로 바꿀게요. 그럼 세 개는 바뀌었고 세 개는 안 바뀌었어요. 그럼 자, 보세요. 프롬 아웃이 어떻게 바뀌나? 자, 다른가? 잠깐만요. 그 다음에 프롬 아웃 얘도 투인을 프롬 아웃으로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투인 했을 때랑 프롬 아웃 했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아 나는 뭐가 더 마음에 들어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요렇게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해보세요. 뭐 징검다리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뭐 바깥으로도 할 수 있고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요 차이를 잘 이해해 보세요. 그죠? 이게 애니메이션이 투인이 되는 경우랑 프롬 아웃 되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그 연습하실 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각각의 글자마다 아이고 이런 게 왜 생겼을까요? 자, 이렇게 글자마다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세팅이 다 된 거고요. 이제 다 됐고 난 다음에 이제 뭐를 하시면 되냐면 이제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애니메이션 만든 게 플레이가 잘 되는지를 보려면 시네마 4D 그 메인 화면에서 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 제가 모델링한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실제 이제 렌더링을 해가지고 어떤 mp4 파일로 생성을 해줘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 메뉴 버튼에 보시면 여기 요 설정, 렌더링 설정해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 렌더링을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렌더링 했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개를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아웃풋하고요. 세이브 요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만 애니메이션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아웃풋에서는 뭘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렌더링한 결과물이 mp4 파일로 나와야지만 이게 동영상이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아웃풋을 누르신 다음에 뭘 해주시면 되냐면 요 프레임 레인지를 갖다가 반드시 올 프레임으로 바꾸셔야지 돼요. 그래야 디폴트 90프레임짜리가 렌더링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프레임으로 하셔야지만 돼요. 이걸 깜빡하고 커런트 프레임인가로 해놓으면 정지 영상 하나만 렌더링이 되는 거니까 실제 이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올 프레임으로 바꿔주셔야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요. 이제 세이브 모드에 대해서도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이브 모드에서는 뭘 해주는 거냐면 결국엔 내가 이 렌더링한 애니메이션 mp4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래?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PC에 어디다가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들 PC가 아마 원격으로 접속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당받은 208호의 어떤 PC의 그 위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이때 파일 포맷은 반드시 mp4로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에 이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실제 연습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실제 우리가 90프레임까지만 렌더 저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180프레임, 1800프레임까지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성능이 느려서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나중엔 요거를 뭐 120프레임, 150프레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뭐 300프레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레임 30프레임이 1초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90프레임 하면 3초짜리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6초를 하고 싶다. 그러면 2배만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80프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다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렌더링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렌더링 작업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가 그냥 모델링만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렌더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시게 되면 바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시키시면 90프레임짜리 시네마 4D라는 날아오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그죠? 이게 0프레임, 30프레임, 90프레임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번에 수업을 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션 그래프의 모 텍스트를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고 이때 퍼스펙티브 뷰에서 화면을 이렇게 정면으로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프레임, 30프레임, 그 다음에 60프레임 때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아까 요 보여드린 것처럼 요 좌표값 3개를 잘 입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 레코드 버튼 꼭꼭 누르셔가지고 레코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하나하나 잘라내기 위해서 프랙처라는 거를 활용하시면 되겠고 프랙처에다가 다 쪼갠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우리가 미리 설정한 그 경로들을 각각의 글자에다가 매핑하기 위해서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요 기능을 활용한다는 게 요것이 바로 이 프랙처와 인헤리턴스가 메인입니다. 오늘 배우시는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잘 하셔야지만 저랑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수업이 돼야 됩니다. 이때 보시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널이라고 하는 경로가 설정돼 있었던 정보를 요로 끌어오시는 거, 즉 매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글자에게 이 경로가 적용이 되도록 얘를 끌어다 놓으셔야 되겠고요. 반드시 인헤리턴스 모드를 다이렉트에서 애니메이션 모드로 바꿔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프롬이 되느냐 투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스타트 포인트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요거는 파워포인트는 강의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유튜브는 지금 이렇게 화면을 녹화한 것들을 유튜브에다가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이어가지고 조금 아마 정신도 하나도 없고 기억도 덜 나고 접속하는 것도 208호로 접속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히 가지시고 시간 충분하니까 찬찬히 작업을 해서 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결과물로 요 시네마 4D를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제는요. 제가 항상 이제 과제를 내시는 거 알죠? 그래서 연습 삼아서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시네마 4D가 아니라 여러분 학번과 이름, 그죠? 학번과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나타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두 줄도 되고요. 한 줄짜리 긴 것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번과 이름이 나타나는 시네마 4D라고 하는 그 90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그 과제 게시판에다가 올리시는 것이 2주차 수업에 대한 과제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여러분들 1교시 수업을 마치고요. 2교시 수업 때는 실제 시네마 4D에서 얘를 이 작업하는 거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